장동혁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그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도 한동훈의 런닝메이트로 이제 마찬가지로 나갔고 F4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투표 혹시 안 하신 분들 안 계시죠? 저는 모바일 투표했는데 투표 안 하신 분들 그 ARS 전화 오는 거 그거 꼭 잘 받으시고 끝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투표를 하셔야 되고요.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잘 아시는 것처럼 판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번에 총선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귀요미 같은 모습도 많이 보였었죠. 많이 보이진 않았고 이제 뭐 그 춤추는 장면이었나 뭐 저기 뭐 자기가 동네에서 막 이렇게 유세하다가 아주머니 만났는데 아주머니가 막 뭐라고 했다 뭐 하면서 이제 그 저기 아주머니 성대모사도 막 하시는 그런 귀요미 같은 모습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좀 개인적으로 좀 놀랐어요. 왜냐면은 얼굴도 약간 좀 근엄하시고 말투도 좀 근엄하시고 항상 이제 저기 판사 또 출신이시기도 하다 보니까 근엄한 모습만 제가 보다가 뭐 이렇게 막 애교 떨고 막 하길래 이건 애교가 아니라 그냥 패는 거고 뭐 어떻게 애교를 떨어야 되지 뭐 이렇게 막 애교 막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시는 말은 좀 그렇다. 귀여우시더라고요. 예. 귀엽다고 하는 게 맞겠죠. 어쨌거나.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최상병에 대해 가지고 청문회에서 장동혁 의원이 보여줬던 모습은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판사 출신으로서의 그 면모를 너무 잘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요 부분만큼은 꼭 한번 영상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좀 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저희 일단 그 영상 하나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제 마이크는 꺼주셔도 되고 영상 하나 틀어주시죠. 해병대원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나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받으신 적 있습니까? 대통령실에 파견 나가 있는 김영래 대령으로부터 장례식장에서부터 연락받았었습니다. 그 외에는 받은 내용이 뭔가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나 아니면 누구를 뭐 넣어라 빼라 사건을 이렇게 수사해라 아니면 사건을 이렇게 인지하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연락받은 적 있습니까? 처음에 김영래 대령한테 연락받은 거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수사 계획서를 제출해달라. 자, 지금 저 얘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애당초 최상병 특검을 하겠다라고 민주당이 막 설치고 난리를 쳤던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실이 개입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박정원 대령한테 뭐 전화를 걸고 뭐 외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사건을 이제 무마시키려고 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모든 논란의 핵심인 것인데 저 얘기를 지금 들어보니까 뭐예요?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사건을 어떤 식으로 수사할 것인지 그 전반적인 어떤 계획이나 계획서 이런 것들을 좀 제출해 달라. 그 얘기밖에 안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장례식에서 무슨 뭐 전화가 와가지고 그게 뭔 놈의 지금 수사 개입입니까? 구체적으로 누구를 뭐 없애라, 뭐 누구를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그런 게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했던 포인트를 장동혁 의원이 콕 집어가지고 지금 박정원 대령한테 물어봤던 것이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도 뭐 고성을 지르고 막 이렇게 막 뭐 뭔 말인지 다 아시죠, 그렇죠? 말도 막 또박또박 못하는 의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차분히 저렇게 논리적으로 예리하게 질문을 딱 하니까 얼마나 저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계속해가지고 장동혁 의원이 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다음 영상도 틀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사를 어떻게 하고 뭐 누구를 구체적으로 넣고 누구를 구체적으로 인지하는 데서 빼고 뭐 그런 구체적인 연락을 그런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끝난 거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벌써부터 기사가 나오는 게 뭡니까?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게 없다. 사실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인 거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박정원 대령 본인 스스로 입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럼 특검이 왜 필요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무슨 뭐 외압을 했다, 대통령실에서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라는 것인데 박정원 대령 본인 스스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게 없다라고 하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뭐 초능력을 쓰는 겁니까? 관심법도 아니고 이걸 뭐 뭐라 해야 되지? 텔레파시를 막 보내는 거예요. 막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집무실에 앉아가지고 막 텔레파시를 막 보내가지고 야 이거 뭐 이거 없애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제일 중요한 포인트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저 한마디를 장동혁 의원이 끌어낸 거죠. 지금까지 어떤 국민의힘 의원도 저거를 끌어내지 못했는데 박정원 대령 본인 스스로 입에서 뭐라는 말을 끌어낸 겁니까?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말을 끌어낸 거죠. 저게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멘트가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장동혁 의원이 아주 예리하게 박정원 대령한테 다음과 같은 또 질의를 합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그리고 그 보고받은 거에 대해서 이게 좀 다시 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첩 보류 지시를 하셨는데 그 이첩 보류 지시가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첩을 하지 말라도 아니고 예. 출장 잠깐 복귀할 보류. 때까지 예. 잠깐 예. 보류해라. 지금 박정원 대리께 다시 여쭙게요.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잠깐 보류하라는 보류 지시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곧 장관이 곧 돌아올 건데 그 하루 이틀을 기다리지 않고 굳이 경북경찰청에 그렇게 급하게 이첩을 했어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하루 이틀 이첩을 늦추는 거는 전혀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문제되지 예. 않고 저희는 해병대 사령관한테도 다 보고를 드렸지만 국방부에서 지시하는 것은 수사를 축소하고 왜곡하라는 지시가 본질적인 명령이고 지시였습니다. 이첩 보류는 수사를 왜곡 축소해서 재보고를 한 다음에 이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문제가 된다라고 해병대 사령관한테 보고하고 이첩했습니다. 자, 지금 저 얘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었죠. 일단 이종석 당시 이제 그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뭐 이거를 어떻게 뭐 수사를 해라, 뭐 수사를 이쪽으로 하고 어떻게 결과를 내려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냥 글자 그대로 보류를 해놔라. 왜? 내가 지금 해외에 나와 있으니까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은 국내 다시 들어가니까 가가지고 다시 보고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진행을 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보류를 해놔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인데 글자 그대로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장관이 지금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장관의 어떤 그 지시도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딱 그냥 하루 이틀 정도 좀 시간을 기다리고 그리고 한 다음에 이첩을 시키면 되는 것이지. 장관 보고까지도 다 이루어지고 왜 그거 하루 이틀을 못 참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박정원 대령이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본질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본질적으로 국방부의 지시사항은 뭐였다? 그냥 단순히 보류해라 이게 아니라 사실상 축소하라는 지시였다. 근데 이게 뭐다? 본질적으로 축소하라고 하는 지시였대요. 이 말은 바꿔 얘기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국방부에서 이 사건은 이런 식으로 해, 이 사건은 축소시켜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본질적으로 그거였다라는 얘기는 바꿔서 지 뇌피셜이라는 얘기예요. 국방부에서 직접적으로 뭔가 이 사람 박정원 대령한테 지시를 내려가지고 야, 이 사람 기소하지 말고 이 사람 뭐 어쩌고저쩌고 수사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진작에 그거를 가지고 까고 그 녹취 파일을 가지고만 난리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맥락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자기가 그냥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에 불과한 것이지 어느 누구도 박정원 대령한테 직접적으로 그렇게 지시 내린 적이 없고 그리고 대통령실은 뭐다? 박정원 대령 본인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완벽한 퍼즐 조각이 그냥 맞춰지는 것이죠. 언론들도 그래서 벌써부터 지금 기사가 나오는 게 뭡니까? 박정원 대통령실 구체적 지시 내린 바 없어. 이게 지금 딱 큰 따옴표를 쳐가지고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만큼 지금 중요한 기사가 뭐가 있겠냐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최상변 특검 문제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인데 그거를 예리하고 날카롭게 장동원이 그거를 해낸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바라는 모습이 바로 저런 식의 모습인 거죠. 똑같이 이제 막 난동을 부르고 무슨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논리적으로 핵심을 뚫는 거. 그게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된 게 친윤적 의원들로 분류가 되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거의 안 보여줬던 것 같아요. 못 보여주는 것인지 안 보여주는 것인지. 이철규도 날카로움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분의 어떤 그 눈빛이나 이런 것만 보면 그냥 간사함밖에 안 느껴지는데 과연 그렇게 날카롭게 딱 이렇게 패부를 찌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죠? 홍준표?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고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게 한동훈 쪽에 있는 사람들, 한동훈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한동훈의 런닝메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우리가 바라는 국민의힘, 아니 국회의원다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내용 한번 정리해보죠.